얘가 깨질 때는 반드시 나오는 건 맞고요. 네네. 깨지기 전보다는 꼭대기에서 한 꺾이는 분위기가 나면은 저는 매도로 봅니다. 그니까요. 이게 네. 대부분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70을 깰 때, 그죠. 발에서 살려고. 그리고 30을 뚫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오 마이 갓. 그러다 보니까 보조지표 해석을 잘못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왜곡된. 그리고 솔직히 수많은 전문가들이나 트레이딩 플랫폼이나 이거 인공지능 트레이더들이 솔직히 이런 데이터들을 그렇게 해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본의 특성상 이 다수의 돈이 손실로 가야 이 대형 자본인 소수가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쵸. 결국은 합산이 제로섬이 되는 거니까 이쪽의 돈의 이 흐름이 이쪽으로 옮겨 타게끔 유도되는 거기 때문에 저 보조지표는 우리가 차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결국 시장이 만들고 시장의 수급이 만들잖아요. 그 수급이 판단하는 차트에 준하는 시선과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의 자꾸 시각으로 우리는 보게 되니까 그쵸, 그쵸. 기관들한테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이 있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과매수의 진입을 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이전 고점보다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어요. 네. 여기 이전의 고점보다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에 가면은 또 흔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올라갔는데요. 수급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고점을 한번 돌파하면 네. 수급이 세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려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위에서 이렇게 봉이 계속 여러 번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분차트에는 그런 게 자주 나와요. 분차트에서. 네. 네. 근데 이제 1차트에서는 큼지막하게 좀 나오고. 그래서 이 시기, 이게 보면 계속 제가 그랬잖아요. 위로 계속 몇 번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이런 시기가 나오는데 이런 시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강한 상승일 때마다. 그렇죠. 강한 상승일 때마다 요때 나왔고 요때 요때 나왔고. 항상 가격이 한 퀀텀 점프할 때마다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 계속 여기서도 나왔고 정말 수급이 센 거죠. 진짜 센 거. 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계속 변동성 지표를 통해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걸로 활용하기보다는 전체 수급의 힘을 재확인하는 강도로서 인식하면 좋다. 그러니까 단타 치지 마라 이거예요. 이걸로 단타 구간이 들어서 있지 않는 이상 네. 단타를 잘못 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까 네. 한 저희가 5분 전쯤에 이 단타 치는 구간에 대해서 또 딱 보여드렸었거든요. 차트적으로. 그쵸, 그쵸. 그런 구간이 아니면은 단타. 그렇죠. 그쵸. 왜냐면 이런 게 과매수를 정말 여러 번 냈다는 얘기는 네. 힘이 센 거고 이러고 나서도 또 오르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러고 나서도 30을 깨지 않았어. 30을 깬 게 없어. 여기 보면 쭉. 이렇게 바닥이었을 때 이럴 땐 30을 깼잖아요. 네네. 이렇게 30을 깨는 자리가 거의 없네요. 거의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상승의 분위기를 계속 연출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항상 말씀하시는 이 중장기로 봐야 된다로. 그렇죠. 왜냐면은 큰 돈은 네. 이렇게 중장기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기에서는 이제 심심하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뭔가 이제 하고 싶으니까. 중독성 있는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잖아요. 네. 솔직히 이것만큼 뭐 봐야 될 게 적은 것도 없어. 우리가 솔직히 코인만큼. 세상을 살면서 봐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 정보를 봐야 될 게 적은데 해석은 몇 배로 많아요. 봐야 될 게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적은데 해석에 대한 경우의 수는 되게 많기 때문에 맞아. 그걸 면밀하게 보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한번 올라가고 나면 또 이렇게 올라가면 또 변동성을 또 이렇게 또 가져요. 그렇네요. 30도 좀 깨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지금 또 있죠. 그러니까 보면 작은 변동성, 여기는 작은 변동성, 네. 여기도 작은 변동성, 네. 여기도 작은 변동성. 여기서도 변동성이 이제 오래 갔지만 이것도 다 휩소에 준하지만 이런 것들은 되게 무서운 휩소인 거예요. 왜냐? 이게 전체 추세의 그림을 놓고 보면 이게 지금 하단을 계속 이렇게 붙이면서 갔잖아요. 맞아요. 찍고 이게 올라가고 찍고 올라가고. 추세 하락이 그러니까 뭐냐면 어찌됐건 계속 하락은 될 수 없는데 다음 하락을 예비한다면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이게 이제 솔직히 저는 요것도 깬 것도 정말 대단한 거라고 보여요. 이게 깨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근데 왜 이때 이렇게 깨졌냐? 네. 이게 미장 때문이에요, 미장. 미장 박살냈을 때. 그때 미장 박살냈을 때 이렇게 깨졌습니다. 그럼 악재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의 전체 추세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어찌됐건 여기 보면은 고점을 돌파했던 위치로는 그대로 잡혀 있잖아요. 가긴 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를 깨면 손절을 쳤다가 손실이 났더라도 네. 다시 담더라도 이런 데서는 빨리 빠지고 눈치껏 보고 다시 들어가고 뭐 이래야 되는 위치거든요. 근데 대부분 가만히 있죠. 그렇죠. 이때 이제 더 올라갈 걸.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다시 회복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그래요.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이렇게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조 원, 수천억이란 돈을 특정 종목에 넣었을 때 네. 그들이 관리하는 게 뭐냐? 추세나 뭐 추세 흐름, 뭐 보조 지표 이런 거 아니에요. 위험을 관리해요. 위험. 위험 관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네. 내가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이익의 범위도 알 수 없어요. 손실은 근데 제약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내가 손실은 제한할 수 있는데 이익은 제한할 수 없어요. 명언이에요. 이익을 어떻게 제한해? 이익은 어느 기준까지 갈지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손실은 내가 제한할 수 있어요. 내가 잘라야 돼. 내 마인드 컨트롤이 돼야 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기준을 세우는 건 중요해요. 그 기준을 원칙으로 삼고 내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원칙을 가지면 전문가에 준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위험을 관리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딱 봐도 네. 어느 시점이 위험한지는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 위험에 내 행동을 빠르게 취해야 되는 거죠. 그쵸. 이때 아까 전에 봤잖아요. 30 깨졌을 때가 언제냐. 이때 깨졌잖아. 네. 그러면 이때 빠졌으면 이때 못 샀더라도 이제 내가 어느 시점에 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때 살 거냐, 고점을 돌파할 때 살 거냐, 여기서 살 거냐, 여기서 살 거냐. 여기서 못 사요. 이때 팔았던 사람들은 여기서 또 못 사. 그치. 왜냐면 떨어질 것 여기서 같거든. 또 물릴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판단하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은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고점을 딱 그어. 이 고점을 그어. 그럼 이 저점과 고점 사이면 어디겠어요?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운데쯤. 그럼 이 정도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이. 지금 이 시장을 보면 요 기준을 중심으로 네. 이 파동이 형성되고 있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네네. 웨이브가 딱 이때를 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때 아래는 이제 진입하는 구간, 이때는 추종하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변동성이잖아요. 그렇죠. 변동성은 낮을 때 사고 높을 때 팔잖아요. 추세는 낮을 때 사고 높을 때 파는 게 아니라 추세는 잡혔기 때문에 보조 지표가 이렇게 의미가 혼돈되는데 이럴 때는 딱 봐도 요 아래는 그럼 내가 손절을 하는 라인이 여기고 네. 이 중에 가장 싸다고 판단되는 위치에 분할로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이런 구간이라는 거죠. 여기는 위에서 많이 놀았죠. 이 위치는. 그러네요. 딱 봐도 이 위치를 딱 선을 딱 놓고 보니까 네. 내 눈높이가 여기는 고점에서 놀았고 여기서는 아래에서 놀았네. 아래서 놀았고, 네. 이 아래에서 논 게 한 번이고 두 번의 골짜기가 있고 위에서 논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의 골짜기가 있었어요. 네. 그럼 얘가 한 번, 두 번이면 세 번, 네 번의 골짜기 안에 담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 아래 골짜기. 왜냐면 그게 기준을 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네. 이 위에 많이 있었던 기간, 아래에 있었던 기간이 이 보편적으로 1대1의 매칭이 되는지를 저는 봐요.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었으니까 네. 저는 이 네 번의 위치인 요 딱 기준을 잘라서. 놓고 보고요. 이 기준까지 기준이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었던 게 한 번, 두 번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여기에 시작이니까 저는 이 구간이 한 번, 두 번 정도 왔을 시점 그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지금 10월 31일 그럼 저는 오. 이제 11월이나 12월에 네. 어떤 물론 이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이 고점 구간으로 다시 전환될 위치로 본다는 거죠. 그 고점 구간에 전환될 위치가 저점을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판단되면 네. 다시 상승에 대한 힘이 생기고.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으로 가고요. 근데 그때가 아마 대선이 끝나고 네. 이제 누군가가 이제 됐겠죠? 뭐 답을 근데 항상 그래요. 시장이 어떤 그 정보가 딱 오픈되면
이 정보가 오픈됐으니까 뭐 리스크 해소 맞아요. 어떤 재료 소멸 관점에서. 어떤 재료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소멸 이후의 시장이 저 진짜 또 시장으로 형성되는 거죠. 왜냐면 기존까지는 어떤 이제 소문에 불안하니까. 네, 소문에 막 움직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RSI 지표는 그렇게 본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오, 좋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뭐 피보나치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MACD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이 MACD 아닌가요? 아니 MA가 있는데 그거를 일종의 히스토그래마 시킨 겁니다. MACD는 또 다르군요. 네, 그래서 이 MACD도 약간 보조 지표를 결합한 거예요. RSI처럼. 예, 그래서 이 MACD 지표도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일종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매수, 과매도예요. 솔직히 보조 지표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여주긴 합니다. 하지만 보여주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차이가 수치적으로. 있다. 예. 왜냐하면 통계를 내는 수치, 기준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RSI는 움직임이 너무 파동이 많은 이 선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약간 미동쳐, 감정이. 그죠? 그렇죠. 굵직하게 가지 않고. 그쵸. 이게 뭔가 그때그때마다 흔들리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거고, 네. MACD는 이걸 히스토그래마 시킨 거예요. 아. 그래서 뭔가 이때는 매수 구간 안에 있어, 매도 구간 안에 있어를 좀 칼라톤으로 구분 지었어. 완전 보기 쉽게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눈이 깔끔하죠. 내가 이제 들불하네. 지금은 매수의 수단 안에 들어와 있고 매도의 구간 안에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는 좀 막 얘를 보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안정감 있는 차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매수 매도 타임을 언제 보냐면 여기 네. 자세히 보면 이거 오실레이터인데 이거 오실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여기 반대로 보면 가야 될까요? 여기 보면 노란색이 있고 네, 파란색이 파란색이 있는데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파란색이 위로 치잖아요. 노란색을. 요때가 이제 골든 크로스. 아, 거기서는. 노란색에서 파란색이 노란색을 깨면 데드 데드 크로스. 크로스. 그래서 보통은 매도가 요때가 아니라. 맞네. 그러니까 이제 얘는 해석이 요런 때 이제 매도로 해석을 주로 하죠. 오, 네. 왜냐면 해석이 좀 다르죠. 얘는 이제 고점 예를 들어서 여기 예전 거를 쫙 보면 얘는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다 맞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요때를 매수를 안 보잖아요. 저는 요때를 매수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얘도 실은 골든 크로스이기 때문에 매수로. 매수 위치로 보는 거는 동일하고요. 네. 이때를. 근데 얘는 여기 70을 깼으니까 과매수 구간이니까 이제 매도를 하겠지만 네. 물론 여기도 매도에 데드 준하는 크로스 나오면서. 동일하게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안 맞는 위치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 안 맞는 위치. 대부분 맞긴 한데. 이런 건 안 맞죠. 그렇네요. 여기는 이제 30에서 과매도니까 매수 구간으로 가려고 하지만 여기는 아직까지도 매도. 매수 구간은 여기까지 와야 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정확한 느낌이 좀 들어 보이죠. MACD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MACD를 봐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지표의 두 개의 결합은 강한 시그널이었고 네. 지표의 한 개의 시그널은 정확한 시그널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었죠. 어려웠어서. 왜냐면 두 가지가 엔드 둘 다 만족하는 조건이 있고 하나만 만족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보조 지표를 여러 개를 놓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놓고 봐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또 여기 하나만 있거든요.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없고 확인이 좀 불명확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럼 대표님이 실제로 여러 개 보고. 저는 여러 개 띄웁니다. 그러니까 매매할 때 띄운다기보다는 저는 이거를 그냥 추세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많이. 좀 큰 흐름을 파악할 때 좀 네네. 보시는군요. 네. 확실히 이렇게 보조 지표들을 좀 여러 가지로 보면서 해석을 하니까 시장이 조금 뭐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할수 이거를 있을 것 볼 같다는 생각이 때 드는데요? 이제 이 지표를 통해서 네. 내가 어느 위치에 과거의 상태와 있었다라는 걸 우리 이렇게 그림을 보는 것처럼 딱 그러니까요. 보니까 뭔가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느낌이 들고 맞아요. 내가 해석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알아야 내가 편하고 내가 투자했을 때 내가 알아야 맞아요. 대처가 되잖아요. 맞아요. 불안한 거는 불명확한 상태, 이 불확실성이 높을 때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네, 불안해서 불안하고 2차 시간 들여다보고. 선택에 왜곡과 오류가 나는데 이렇게 뭔가 지표를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해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럼 얘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얘가 올라간다고 막 쫓아가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좀 보고. 더 낮은 구간에 있을 가능성. 왜냐면 시장은 확률성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내가 10번을 빠지면 10번은 올라. 라는 게 시장의 논리에는 항상 있다니까요. 이상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론들이 그거를 뭐 예측이라다시 하듯이 하고 또 그걸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도 그렇게 확률 통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다 수급에도 영향을 주고요. 시장에도 다 영향을 줄 때도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안 삼을 수는 없어요. 통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상태를 답습하고 반복하는 건 통계잖아요. 그쵸. 경기 위기가 안 왔었나요? 하지만 다시 올라갔고 또 아무리 계속 좋았었나요? 아니잖아요. 또 위기가 왔고 그 위기의 성격이 달라지고 새로운 시장의 재료도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뭐 벤처 붐이다 뭐다 했었잖아요. 또 다시 뭐 코인 붐이다 뭐다 했었고 네. 뭐 NFT 붐도 있었고 또 코로나 때 붐도 있었고 항상 붐의 재료와 위기의 재료는 다 다르지만 시장이 그걸 표현하는 거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표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좀 더 제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가자.